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부터 병행을 하셨다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맨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요? 계획은 일단 12월 전까지는 그 1차 적어도 기본 강의는 다 들어놓자. 막연하게 그때는 그 공부 방법이 정립되진 않았지만 막연하게 그러니까 지금 언어로 해석해 보자면은 1단계는 끝내놓자. 가 목표였던 것 같아요. 모든 과목이. 아, 그리고 나서 이제 1월부터 이제 시험 볼 때 1, 2월 그 사이에 정리된 거를 바짝 암기해서 시험장에 가자. 요 전략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월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네. 자, 1차 하루에 어느 정도 분량을 하셨나요? 그 5월 한 달 동안 사실 1차를 시작 안 했고요. 왜냐면 커리큘럼이 시작을 안 했어요. 그때는 1차 커리큘럼이 6월, 7월부터 천천히 강의가 올랐던 것 같은데 기본 강의는 올라오는 족족 다 들었고요. 들으면서 메모는 해놓고 서브에 그 원형은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계속 수정하고 또 그 1차 같은 경우는 뭐 기본 강의 다 끝나고 문제 풀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 예제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들 풀면서 또 반영하고 이런 뭐 지난한 아주 지루한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었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12월까지는 기본 강의 듣고 또 나만의 그 서브 정리를 했고 이 서브 정리한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금 1차 서브는 제가 안 들고 왔어요. 파일로. 파일로 있죠, 당연히. 한번 보내주시면은 보시는 분들 좀 참고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서브를 만들었고 그럼 1월, 2월은 바짝 암기했다. 바짝 암기하고 그 문제 감각 틀리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감각의 영역이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하고 3단계를 연습하는 과정이었죠. 2단계와 3단계. 문제를 실제 풀면서 문제 접근법.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럼 처음에는 과목이 많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한 과목씩 끝내셨어요? 아니면은 비슷하게 했어요? 일단 일반적으로 회경이 제일 오래 걸리니까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봤죠. 경제는 아무래도 제가 좀 잘했던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미시 쪽은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미시는 됐고 이제 거시가 좀 헷갈리네 해서 문제집을 사가지고 그냥 되게 불특정하게 봤어요. 경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조금 시간 날 때 그때 보면서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는 유튜브에서 해당 과제 뭐 솔로우 모형 치면은 공짜 강의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강의 들으면서 맞다 이런 거였지? 약간 이렇게 기억을 회상하는 작업. 오케이, 경제는 뺍시다. 이거는 도움이 안 돼. 맞아, 도움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네네. 나머지 회계를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말하겠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회계 기본 강의 듣고 그거 정리하고 그 서브에는 회계는 서브 안 만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왁구라고 부르죠. 그 왁구에다가 또 거기에 변용형들, 변주곡들 이렇게 다 메모해 놓고 그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풀리는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거를 천천히 외워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회계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이거 완전히 공감하는 게 회계는 결국 문제 은행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는 정석적인 유형이 있고 거기서 응용 약간씩 꼬아놓은 유형들이 결국은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유형을 정리해 놓은 거죠. 네네. 이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고 이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고. 네네네. 맞나요? 정확합니다. 네. 저도 더블을 만들진 않았는데 그냥 그거를 양치기를 하면서 그 유형들을 체화했죠. 체화한. 전 문서화했고. 문서화해서 그 문서만 바짝 보고 끝낸 거고. 바짝 보는 건 사실 좀 뒤로 밀었고. 초기에는 계속 그냥 서브를 보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되게 바보같이 보이시겠지만 어차피 이거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머리에 있겠지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접근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보고 이 접근법으로 푸니까 됐네.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은 패스. 아니면은 이게 A인 줄 알았는데 A 다시였네. 이거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구나. 거기에 또 추가해놓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그 문제가 결국 문제 유형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문제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결국은 시간을 아끼는 효율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되게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저 회계 67.5점 받았거든요. 잘난 척 하셔도 되네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막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공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체 시기별로 얘기를 조금 먼저 더 해볼게요. 기본 강의가 근데 순차적으로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냥 회계는 따박따박 들었었는데 한꺼번에 그냥 날 잡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 올라올 때마다 차근차근 들었어요, 회계는. 그러면 이제 돌이켜 봤을 때는 그냥 네. 차라리 몰아듣고, 왜냐하면 회계는 너무 휘발성이 너무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계를 한번 시작하면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67.5인데. 아니에요. 그래서 67.5가 나온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그거 물어볼게요. 유형이 정리된 문제집, 그러니까 회계 문제집을 하나 붙잡고 그거의 유형을 정리한 건가요? 일단 기본서 기준으로 서브를 만들면서 문제집도 같이 봤죠.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도 네, 정리하면서 맞아요. 그 다음에 문제집 보고. 그게 제가 봤던 거는 그 기본서에 그 과목 끄트머리에 되게 짧게 한 10문제 정도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초기엔 많이 봤고, 그 다음엔 또 그 강사님 교재 따라가지고 문제풀이 교재를 또 사가지고 그 문제집도 보고 했죠. 시간을 아끼려고 기본 강의, 심화 강의는 실제로 들었고, 문제풀이는 이미 그 시점에서 서브가 대략 완성된 시점이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풀리다가 안 풀리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답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은 해당 문제를 찾아가지고 문풀 강의는 되게 발췌해서 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회계는 끝까지 쭉 하신 거예요? 네, 계속해서 그냥 쭉 들고 있었어요. 하루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어쨌든 간에 되게 장기간 놓아본 적이 없어요. 시작을 하고 나서 만약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안 한 거지 막 일주일씩 회계를 안 해본 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약간 공부 방법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약간 느낀 게, 저희 예전 합격수기 찍은 분 중에 건대 나오신 그 자기 스타일대로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딱 정리하고 그냥 그거 바짝 그거를 계속 해독을 늘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개 암기 과목. 민법 먼저 합시다. 민법은 시기별로는 어떻게 했고? 네, 민법은 뭐 마찬가지로 사실 거의 똑같거든요. 기본 심화 강의 듣고 그걸로 문제 풀면서 서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반복하면서 시험 직전에는 계속 하루에 20문제씩 그 문제를 풀면서 시험감을 잃지 않게끔 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럼 민법 같은 경우도 문제집을 풀면서 맞아요. 다시 서브 그러니까 정리하고.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기본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읽고 서브를 만들고 예제 문제를 풀면서 서브를 수정하고 심화 강의를 듣고 서브를 수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또 문제를 풀면서 서브를 수정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문제를 풀면서 또 서브를 수정하고. 민법은 전체적인 공부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하셨어요?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내키는 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정확한 비중, 시간 이런 것들에 대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제 기준에서 거의 회계 정도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감관법. 일단 감관법은 암기 지옥이죠. 감관법은 일단 제 공부 방식이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1번, 3번을 동기화하는 작업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어렵고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암기 자체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 딴에는 서브를 엄청난 시간을 들여 서브를 정리했다고 했는데 그걸 달달달달 외워도 문제에서 자꾸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 봤는데 감관법이 50점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다. 큰일 났다. 했는데 이건 사실 꼼수였죠. 맨 마지막에 어떤 학원에서 뭐 200제라고 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시험에 나올 법한 200제를 찝어줬었어요. 그 시험 보기 몇 주 전은 그냥 그 200제만 봤었어요. 그 200제에 나오는 것만 맞추자. 그래서 이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00제로만 공부했던 게 아니라 나는 그 전까지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왔는데 그걸로 성적이 안 나와서 200제에 있는 것만 맞추자,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어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럼 학원론은? 그 시점에서 제가 이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할 때라 가지고 따박따박 외우던 시점이어가지고 심화 강의만 들었고요. 심화 강의도 진짜 그냥 날림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되게 많이 맞추겠더라고요.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10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됐다. 야, 이건 더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해서 바로 공부를 멈췄고, 그래도 아예 손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모의고사 때 풀고 복귀하는 작업은 했었고요. 모의고사 때도 계속 뭐 95, 90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아주 좀 난해한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72.5점을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뭔가 평가사님이랑 얘기하면 1차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요. 왜냐면 특히 부원론은 엄청나게 어렵게 발전시킨 게 2차 이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제가 이론을 정말 그냥 엄청난 시간을 쏟았으니까 상대적으로 부원론은 그냥 가볍게
후일코 갔을 수 있었고, 올해 분들은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올해 그 1차 부원론이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원론도 상당히 어렵게 공부하실 것 같아요. 어렵게 가르치실 것 같고. 근데 이건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고 부원론을 어렵게 공부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론을 공부하는 게, 2차 이론을 공부하면은 부원론이 아무리 어려워봤자 이론 공부한 사람 입장에선 쉬울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 공부를 전체적으로 과목별로 되돌아봤을 때 요거는 조금 아쉬웠다, 요거는 잘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하나씩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공부를 하면서 132 공부법의 원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건 되게 잘했던 것 같고, 좀 못했던 점은 1차를, 그러니까 특히 회계 같은 거는 시작하면 놓을 수 없는 과목인데 너무 일찍부터 잡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6월, 7월 이렇게부터 공부를 했었으니까 조금 이른 경향이 있는 거죠. 특히 제가 경제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저와는 좀 다른 스케줄을 짜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1차를 조금 더 늦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회계를 미루고 다른 과목을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1차를 전반적으로 더 늦게 써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2차가 베이스가 돼서 1차를 공부하는 거랑 2차가 정립이 안 된 시점에서 1차 공부하는 거랑 그 난이도가 다른 것 같아요. 2차를 먼저 한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공부 방법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